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건강 강의 가운데 스트레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이 경쟁사이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이 사고와 재난이 많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많은 스트레스를 가중해서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잘 우리가 이 대처해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그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그런 질병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스트레스 관리와 그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대처해 나가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함으로써 우리 좀 더 건강한 그러한 몸과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스트레스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이 심리학과 생물학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고 있냐 그러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항하려는 심신의 변화 과정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몸과 마음의 인체에 어떤 대항하는 그런 반응이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적인 어떤 압력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오게 될 때, 요인이 오게 될 적에 우리가 오게 되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염려가 쌓이고 우울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리적 반응이 이르러 오는데 이와 같은 외부에서 오는 압력을 우리가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뭐냐 그러면 그런 외부적인 압력이 이르러 왔을 때 몸이 거기에 반응하는 그 어떤 상태에서 우리 몸에는 이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항상성이 우리 몸 인체에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 외부적 압력을 받았을 때 스트레스 요인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 대항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몸의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를 좀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잘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몸이 어떻습니까? 생리적으로 그 몸이 원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인체 반응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이 그것을 어떤 대항해서 투쟁할 수 있는가 아니면 투쟁할 수가 없어 몸이 견뎌낼 수가 없으면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회피하고자 하는 몸의 인체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뭐냐 그러면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몸이 이제 평온한 상태로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몸의 인체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생물학과 심리학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몸의 인체 반응에 대항하는 반응이라 그랬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스트레스 이론의 창시자인 한스 셀리에가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균형과 안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자극에 대하여 자신이 있던 원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에 저항하려는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스 셀레가 이런 반응 상태, 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상태를 세 단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에 그 경보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알람이, 영어로 하면 알람인데, 경보 반응이 첫 단계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그것에 어떤 대응하고, 저항하는 그런 반응 상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지스턴스, 영어로 하면 레지스턴스인데, 그 대응 저항 반응 상태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가 탈진 반응이랍니다. 탈진 반응 상태. 이게 조션이라 그러는데, 이 세 단계,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런 경보 반응 단계에 오다가 다시 우리가 그걸 인체에 저항하는 저항 반응이 오다가 마지막에 탈진 상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오래 받게 되면은 결국 그 스트레스에 탈진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단계에 가게 되면 몸이 나중에는 이 질병을 심각한 질병에 이르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체적으로든 또는 정신적으로든 그러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스트레스는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긍정적인 스트레스, 영어로 얘기하면 유스트레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이 디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스트레스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좋은 스트레스라는 유스트레스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에 부담을 느끼게 되죠. 몸이나 마음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부담을 느끼지만 그것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잘 저항해서 이겨나가면 그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유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우리가 인체에 받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삶에 더 윤활유가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고 어떤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고 몸과 마음에 반응할 때 그것이 하나의 불안 상태나 우울 상태로 가게 되면은 그것은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스트레스를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나쁜 어떤 생활 사건에 이르러 와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지만은 우리 생활 환경에서 좋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성진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좋은 생활 사건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만은 보통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이렇게 나쁜적인 스트레스, 부정적인 생활 사건에서 이르러오는 그런 스트레스를 우리 몸에 느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심리학자 라잘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극심한 스트레스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가 몸의 반응이 인체 반응이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위협적이고 평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몸과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작용되어서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결국에 그 요인에 의해서 부정적 요인에 의해서 질병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스트레스 똑같이 받더라도 그걸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스트레스로 자신감을 심어주고 더 일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러한 좋은 스트레스로 또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좋은 스트레스로 잘 몸에 적용해서 받아들이면 우리가 오히려 삶에 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요인이 어떤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이 내부적으로 이르러오는 그러한 내적인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외적인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를 이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물리적인 환경입니다. 외부적 환경. 어떤 빛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어떤 더위라든지 또 어떤 업무적 관계에서의 어떤 이런 공간에 닫힌 공간이라든지 그런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환경입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조직에서 이르러오는 그런 업무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겠죠. 또 사람과의 대인과의 만남에서 오는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직의 규칙이라든지 규정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외적 요인으로는 우리가 이제 개인 간의 어떤 환경의 변화, 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직장을 잃으면 실직할 수가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할 수가 있고, 좋은 일이지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죠. 성진이라든지 결혼 같은 것이 또 하나의 우리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이르러오기도 하고 또 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르러오는 스트레스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생활의 습관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술을 많이 드신다거나 카페인 음료를 많이 드신다거나 그렇게 되면 인체에 나쁜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 요인을 작용하게 되고 또 특별히 이제 이 흡연을 많이 하거나 또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잠을 적게 자면은 그것이 이제 상당한 다음날 활동할 때 인체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도한 스케줄 그런 것들이 생활적인 습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어떤 상황을 어떤 사건을 잘못 인지하는 왜곡된 인지로 말미암아서 이르러오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죠.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자기 비하를 한다든지 과도하게 지나치게 비판하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거기 보면 오버 넬로자이징이라는 말이 있는데 적절한 비판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 또 이 생각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기대한다든지 사적인 개인 어떤 감정이 들어가는 경우 보통 이제 사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농담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개인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성격적인 차이가 있는데 또 극단적으로 사고하는 경우 또 개인 간에 좀 차이가 있지만 완벽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이런 개인 간의 어떤 성격 차이로 이르러오는 그러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내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내적 요인, 외적 요인을 잘 인식해야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처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트레스가 그러면 우리 인체의 건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한 세 가지를 살펴보면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정신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스트레스를 받은 초기에는 어떻게 반응하면 불안하게 되죠. 불안 증상이 이르릅니다. 초조하게 되고, 또 긴장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죠. 그러나 이 초기 단계 때는 어쩌면, 그 초기 단계 때는 그게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스트레스도 그런 불안한 염려라든지 이 걱정한 염려가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가중이 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불안하게 되고 우울증까지 우울하게 되는 경우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인체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참 약하되면, 이겨낼 힘이 약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각종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이 정신질환은 적응장애라든지 또 불안장애라든지 기분장애라든지 또는 성기능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수면장애, 그 다음에 신체형장애, 알코올 및 물질 사용장애 등을 정신질환 장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에 보면 주부들이 많이 겪는 이 화병도 스트레스로 인해 오는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에 어떤 신체 질환이 일어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보통 신체 질환의 경우가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과 입원 환자의 70%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이 악화가 되고 요인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이 스트레스가 신체 질환을 일으키는 발병의 요인도 되기도 하고 또 그 신체 질환의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에서는 정신신체 장애라는 그런 진단을 붙입니다. 그게 이제 심리적 요인이고 정신적인 요인에 작용해서 그 질환이 발병되고 악화되는 경우를 정신신체 장애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은 우리 인체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장애가 오는데 특히 이제 이 우리가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근골육계 이 두통, 만성적인 두통이 오는 경우에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면 두통이 오게 되죠. 제가 주변에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보면은 이 두통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에 손발에 상당히 저리고 아파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체에 여러 영향력이 있는데 특히 그 자신의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에 그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에 가장 먼저 고통이 오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가장 영향력을 받는 것이 위장입니다. 위장장애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이르러오게 됩니다. 인체 좀 성격적으로 예민하거나 또 위장이 장이 약한 부분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게 되면 위장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 예민하게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약한 부위니 심혈관계에서 좀 우리가 약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고혈압이 이렇게 질환이 발생될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받는 영향력 가운데 이제 스트레스를 오래 받게 되면 면역의 영향력으로 면역 질환이 낳게 됩니다. 면역 기능이 자꾸만 떨어지죠. 저하가 되죠. 그래서 장기간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으면은 우리의 면역 기관이 떨어져서 결국 질병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신체적인 어떤 질병의 원인도 되고 악화도 되지만은 이제 그것이 계속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과 같은 그런 이 병도 이르러 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으면은 이렇게 진단을 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테스트지를 나눠서 보면 좋은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이나 또 저희 웹사이트에 이 테스트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10가지 문항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하는지를 그 10문항으로 나왔는데 그 첫 번째 이제 한 가지 보면 이렇게 느낍니다. 최근 1개월 동안 다음 문항의 내용들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는지 그 느낀 상태에 따라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질문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거기에 전혀 없었다. 그 다음에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자주 있었다. 매우 있었다. 그래서 0부터 4점까지 그 점수를 이제 쭉 이렇게 매겨놔.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체크를 해서 그 문항에 10문항에 대해서 점수를 이제 토탈을 종합해보면 그것이 이제 10문항의 전체 점수를 토탈해서 13점이 되면 그냥 정상적으로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인데 그 이상을 오버하고 14.2점으로 올라가게 더 높아지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급격히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점이나 19점 이상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 내용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느끼고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대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그 대처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스트레스 관리 효과의 대처 방안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려고 그러면 이 규칙적인 생활 가운데 규칙적인 건강한 그러한 식사 습관을 좀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하고 건강하게 식사 습관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좀 천천히 먹고 또 편안하게 또 골고루 또 이렇게 잘 드셔야 적당하게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급하게 먹거나 또 음식을 골고루 먹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주로 이제 과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인체에 영향력이 다 몸으로 받기 때문에 그 몸이 인체가 부담을 느끼게 되면 결국에 몸과 마음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영향력을 받으면 마음도 몸도 같이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는 식사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 현대인들이 요즘에는 이제 부족한 것이 많죠.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이라든지 또 섬유소 같은 것을 골고루 섭취해서 인체가 영양을 골고루 받을 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줄여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면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적에 좋은 방향으로 해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소하면 스트레스 해소를 급격하게 술을 먹는다든가 담배를 핀다든가 카페인 음료를 마신다 해서 오히려 인체에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까 수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에 스트레스를 잘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그 잠을 잘 동안에 다음날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인체에 적절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수면을 적게 취하면 사람들이 짜증을 잘 부리고 신경질을 부리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면을
적어도 6시간, 8시간 충분히 잘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규칙적인 생활 습관 가운데 보면 세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 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잘 극복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지 않고 있으면은 인체가 급격하게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마음도 더 스트레스 쌓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적어도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알기는 아는데 실천을 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미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것이 좋고, 또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운동 횟수를 조금씩 늘어가는 것이 좋죠.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에서 60분간 적절한 운동을 해주고,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정도로 운동을 적절하게 해주면 인체가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스트레스 대처 방안 가운데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아까 내적인 요인에 얘기를 했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것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잘 관리하고 적절하게 이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트레스를 항상 현재 상황이 불편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느끼게 되면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벗어날 회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회피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어. 상황이 불편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떻습니까? 가해진 스트레스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무조건 그것을 회피하려고 그러고 무기력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오히려 스트레스 그 문제가 더 꼬이게 되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해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인식하고 그것을 적극 수용하고 그 적극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대처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나가는 것, 그런 자세가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방법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 받는 주로 눈 또는 목에 근육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눈을 이제 좀 잘 비벼주고, 그 다음 눈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그 다음 이제 목 이완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육을 좀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굳어진 이 목을 좀 풀어주고, 그렇게 하는 이완 반응을 일으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간단하게 하는 호흡법으로 극심한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가 호흡을 처음에 하나부터 네까지 세면서 들이마시면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멈춘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멈추고 거기서 다시 내쉴 때 하나, 둘, 셋, 넷 해서 천천히 내쉬는 이렇게 호흡법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긴장 상태를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호흡법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호흡을 잘 이렇게 해주면서 몸을 좀 이완시키는, 그래서 몸이 이완되면은 마음도 좀 이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잘 들이마시고 또 내쉬고 이렇게 쉬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이 생각하는 습관을 좀 바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한 감정, 스트레스 받으면 우울한 감정도 생기고 또 분노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안해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 과연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왜 불안하고 왜 분노하며 염려하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좀 우리가 그 문제를 찾아내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그때 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보면 주로 이제 어떤 문제를 인식할 때 인지 왜곡이라, 아까 인지 왜곡이 하나의 내부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어떤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안 되는데 어떤 분은 급격하게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를 봅니다. 그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나 그 문제를 인식하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도 부정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좀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보면은 이 긍정적인 자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이 높은 자존감과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 자기 정체성을 좀 갖는 것, 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그러한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내성적인 성격도 착한 사람들이 겉으로 자기의 어떤 의사 표현을 전달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분노라든지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상태를 스스로 문제를 안으로 이렇게 삭히기 때문에 속병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계속 진행이 되면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 표현을 자기 의견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그 의사를 적절하게 잘 표현하는 그런 연습,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이라든지 또 인간관계에서 자기 상태가 지금 기분이 안 좋다, 이러면서 좋지 못하다는 것을 적절하게 상대방한테 비난으로 하지 말고 적절한 의사 표현을 바르게 하는 훈련. 그래서 내부적으로 쌓이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운동 얘기했죠. 우리가 적절하게 운동을 해줌으로 하면은 결국에 인체에 저항할 수 있는 엔돌핀이 몸에 나와서 어떤 스트레스를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운동을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걷는 운동이 좋다고 그랬죠.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인체에 더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해주면 인체가 어떤 면역력도 높아지고 스트레스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오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해줌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에 이완시키는 그런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이 이 취향이라든지 성격이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해결해 나가는, 대처해 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대처해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얘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다 받고 살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고 좀 우리가 마음에 좀 힘을 누리고 뭔가 마음에 힘을 누리면 우리가 좀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언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 그러면 성경을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잘 나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There will be terrible time in the last day라고 그런 말이 영어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몸과 마음의 이 스트레스, 고통을 받고 사는데 그 원인이 이제 첫 번째로 보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적어도 자기는 상처를 전혀 받지 않고 자기를 너무 방어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기를 너무 중요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적절하게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줄일 수가 있는 반면에 우리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돈을 사랑한다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죠. 사람 간의, 대인 간의 관계도 그렇고, 형제 간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 잃고 돈도 잃는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욕심을 좀, 내려놓고 사는 삶, 마음을 좀 비우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고, 거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처 방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3장 2절에 보니까 쭉 보니까 사람들이 부모에게를 거역하고 또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감사가 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게 되어 있죠. 적어도 감사하게 되면 많은 스트레스 등의 요인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도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면 이 많은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 원통함과 무정함을 풀지 않고 마음에 강박하게 가지고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결국에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것이 질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때에 결국 우리 인체는 거기에 대한 인체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랑에 의해서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고 이 스트레스도 긍정적인 스트레스, 유스트레스로 바뀌어서 우리 인체가 그 어떤 스트레스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또 효과적으로 잘 대처해서 우리가 건강한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